해남군이 토석 불법 채취 사실이 드러난 민간업체가 명의를 바꿔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받아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 현장에 첨단 농기계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해남군 화엄면에는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토석을 채취하는 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불법 채취가 드러난 사업장 주변에 한 업체가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까지 한 업체가 토석을 채취했던 해남 화엄면의 한 야산입니다. 돌을 깎아낸 수십 미터 높이의 경사면은 수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허가 면적 이외 지역에서 채취를 하는 등 불법 채취가 드러나 사업 신청이 취소됐지만 원상 복구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업체는 지난해 말 이곳에 신규 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또 다른 업체가 기존 사업지를 포함해 5배가 넘는 6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토석 채취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가가 날 경우 기존 업체의 원상복구 의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업체의 대표가 기존 업체 대표의 아들로 확인되면서 원상복구를 피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산림청 문의 결과를 이유로 사업 신청서를 받아줬습니다. 법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면적이 아닌 신규 면적을 5만 확보하겠다 해서 이번에 들어온 거죠. 기존 채석장 운영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신규 허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에가 우리 밭이야. 그럼 대추한테 가려고 하면 그래. 그럼 여기 있더라. 여기까지 큰 올려요. 해주면은 여기도 연장하게 돼 있어요. 해남 화엄면에만 이미 4개 토석 채취장이 몰려 있는 상황.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사업허가 심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올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낙태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소원을 낸 광주 지역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낙태 시술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병원에 찾아온 67명의 임신부에게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또 낙태 시술 이후 경과를 확인하러 온 진료에 대해 다른 치료를 한 것으로 기재했고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135만 원의 요양급여도 청구했습니다. 낙태와 진료 기록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 씨는 자발적인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위헌이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석 달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정 씨는 낙태 시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처벌했던 형법 조항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광주지검도 지난달 임신 12주인의 낙태를 불기소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제 수사 단계부터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요양급여를 타낸 행위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부가 파업에 들어간 이틀째인 오늘 일부 학교의 급식과 수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급식 미운영 학교는 전남에서만 모두 156곳으로 이 가운데 84곳은 빵 등으로 대체했고 도시락 지참 등의 학교는 7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전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는 156곳으로 집계됐고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남도 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 선원 36살 A씨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목포해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우선 서해어업관리단을 상대로 A씨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주변 CCTV와 탐문 수색 등을 통해 A씨의 탈출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29일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납포해 중국 선원을 조사해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일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손을 덜 수 있는 농기계가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산비도 절감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물살을 가르듯 조그마한 보트가 빠른 속도로 논을 휘저으며 제초제를 살포합니다. 농민이 직접 들어가 작업을 하면 3시간이 걸렸지만 무인 보트를 이용하자 3분 만에 완료됩니다. 이 무인 보트를 조작하는 사람은 올해 80살인 장동출 씨. 무조건 논에 안 들어가도 좋지. 빨라서 좋지. 여러 가지 제초도 고로 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술만 조금 익숙해야지 뭐. 초록빛깔을 내뿜는 들판 위로 드론 한 대가 다가가 농약을 뿌립니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수작업과 비교하면 이제는 축구장 40개 규모의 논을 혼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인력을 불러가지고 수작업으로 뿌렸거든요. 5명 정도 와서 이렇게 뿌려주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부를. 해남군에서만 무인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11곳. 이 같은 첨단 농기계 비용을 해남군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데다 여러 농가가 기계를 공유하고 있어 농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이양 작업도 자율주행 일항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이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침체를 겪어왔던 농촌에 첨단 농기계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목포의 한 학교 법인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교직원에게 내린 징계와 관련해 전남도 교육청이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통해 법인 소속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이 지난해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3천만 원가량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보고 해임 1명을 포함해 44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해임 권고 대상자 교직원에게 정직 2개월을 결정하자 도교육청은 징계 의결 재심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한국 선수단에도 처음인 것이 많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여자 수구팀이 최초로 결성된 건데요. 유승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자 선수들이 일제히 빠른 속도로 헤엄칩니다. 공을 사이에 두고는 거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여자 수구 국가대표팀과 남자 고등학생부의 연습 경기입니다. 여자 수구팀 13명 가운데 성인은 2명뿐.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새벽 훈련이랑 오후 훈련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빨리 기량을 올려야 돼서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한데. 개최국 자동 출전권을 얻어 팀을 창단한 지 2달째. 아직 정식 경기 한 번 못 해봤고 모든 것이 처음인 선수들에겐 한 골 넣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량이 늘고 있고 선수단 분위기도 어느 종목 못지않게 좋습니다. 국내 유일 여자 수구팀의 주장은 전남이 연고인 맏언니 오이지 선수가 맡았습니다.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도 스스로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자 수구 불모지에서 시작한 국가대표팀은 오는 14일 헝가리를 상대로 첫 도전장을 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내년 총선은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와 외교 문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민도 더 이상 문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총선은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제3세력이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집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봄 전남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이 4,00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최종 집계한 자료를 보면 3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로 18개 시군 3,903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나주시의 피해 면적이 1,827헥타르로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는 과수가 3,357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가장 넓었고 밭작물은 250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평균 83.6%인데 비해 전남은 91.1%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한평이 100%를 완료해 추진율이 가장 높고 영암이 99.5%, 강진이 97.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에 위치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3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 지역에서 소통이 가능한 소방 광역 무선 중계망 구축 사업이 완료돼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무선 통신 적용 범위가 89%로 상승돼 디지털 무선 통신을 활용한 지휘 작전이 가능하고 원거리 무선 통화 불량 등 고질적인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디지털 무선 통신은 기존 작전망과 분리 운영할 수 있어 혼선 없는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